2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온 보험 설계사로서 오늘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사연을 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치고 아유, 별일 없어서 다행이다 라며 병원비 몇만 원만 내고 홀가분하게 문을 나서시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붙잡고 말씀드리고 싶어 입술이 근질거립니다. 어르신 지금 그냥 나가시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고 가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건강검진 후에 병원비만 내고 그냥 오면 안 되는지 제 진심을 담아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강검진 후 병원비만 내고 오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어르신이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그저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공짜 서비스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검사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용종 하나 뗐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하고는 내시경 비용이나 추가금 몇만 원을 결제하고 집으로 향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의 진실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결코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어르신 이번에 용종 떼셨으니 돈 찾아가세요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병원 역시 치료에 집중할 뿐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약관까지 일일이 챙겨주지 않죠. 결국 내가 내 권리를 모르면 그 소중한 보험금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첫째, 공짜 검진이 유료 수술로 변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단순히 들여다보는 검진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중에 용종을 떼어냈거나 조직 검사를 위해 살점을 조금이라도 떼어냈다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수술이자 처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내온 보험료에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비한 수술비 특약이 들어있습니다. 콩알만 한 용종 하나 떼어낸 것이 무슨 수술이냐고 반문하시겠지만 보험 약관상으로는 엄연한 수술입니다. 이를 통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수술비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병원비 영수증 뒤에 숨겨진 진단비의 가치를 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내신 돈이 9만원이라고 해서 받을 돈도 9만원인 것이 아닙니다. 9만원짜리 내시경을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견된 선종이나 이형성증 같은 것들이 결과지 한 구석에 적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암으로 가기 직전에 아주 위험한 씨앗들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를 유사암이나 제자리암으로 분류하여 작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 이상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병원비의 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이 돈은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손주들 대학 등록금의 보탬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셋째,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는 너무나 뼈아픕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4년 전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3개나 떼셨지만 그냥 검사한 건데 뭐 나오겠어? 하며 지나치셨습니다. 나중에 저를 만나 서류를 떼어보니 무려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 후인 3년이 지나버린 뒤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허탈해하시며 떨리던 어르신의 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파도 참고 돈 아까워 검사도 미루시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구걸하는 돈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온 당당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기 전 딱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낸 돈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바로 서랍 속에 넣어둔 병원 영수증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믿을만한 설계사에게 나 이거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곧 건강검진 예정이시라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온 뒤 의사 선생님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혹 하나 떼어냈고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니까 전화로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대다수 어르신은 안심하며 문을 나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년 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가장 통탄스러웠던 순간은 어르신들이 받은 조직 검사 결과지 속에 수천만 원짜리 보물이 적혀 있는데도 그걸 읽지 못해 종이 조각으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병원 검진센터는 치료와 검사를 하는 곳이지 여러분의 통장에 보험금을 넣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적혀 있으니 보험사에 5천만 원 달라고 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결과지 속의 비밀 단어 한 줄에 대해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진센터에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비밀 단어 한 줄. 보통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진단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거기엔 위험, 결장, 용종 같은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이름들이 적혀 있죠. 이걸 보고 보험사에 전화하면 상담원은 어르신, 단순 위험은 실비에서 병원비 몇만 원만 나옵니다 라고 답변할 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포기하시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진단서가 아니라 영문과 복잡한 의학 용어로 가득 찬 조직 검사 결과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종이 뭉치 어딘가에 적혀있는 딱 한 줄의 비밀 단어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첫 번째 비밀 단어 하이 마이너스 그레이드. 이 영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시경 중에 떼어낸 혹이 그냥 혹이 아니라 하이 마이너스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죠. 고등급 이형성증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건 로또를 맞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암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암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단어는 제자리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일반 위험인 줄 알고 9만 원만 받고 치울 뻔했던 일이 이 단어 한 줄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진단비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비밀 단어 ADNOMA. 어르신 대장에서 용종 하나 뗐어요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용종이 그냥 살점인지 아니면 선종인지가 핵심입니다. 선종은 암으로 가는 씨앗입니다. 특히 앞에 관상선종라는 말이 붙거나 크기가 크다면 유사암 진단비의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혹됐다는 말 한마디에 수술비 몇십만 원만 받고 만족하실 건가요? 결과지에 적힌 이 단어 하나를 찾아내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부어온 암보험의 진단비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단어 MTAPLSI. 위내시경을 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위가 좀 헐었네요. 위험입니다. 그런데 결과지에 장상피와 승라는 단어가 있다면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위 점막이 장의 점막처럼 변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보험 상품에 따라 이 단어 하나로 질병 후유장애나 특정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래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설계사인 제 눈에는 어르신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권리로 보입니다. 왜 검진센터는 이 비밀 단어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들의 임무는 혹을 잘 떼어내고 병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오로지 고객의 영역입니다. 심지어 어떤 병원은 보험금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결과지에 있는 내용을 진단서에 다 옮겨 적지 않기도 합니다. 결과지에는 고등급 이형성암 전단계라고 적혀 있는데 진단서에는 그냥 위험이라고만 적어주는 식이죠. 만약 여러분이 진단서만 믿고 보험사에 서류를 냈다면 보험사는 위험이시네요. 여기 병원비 12,000원 입금해드렸습니다 하고 상황을 종료해버릴 겁니다. 어르신들 명심하십시오. 보험사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과지 속의 영어 단어들을 그냥 어려운 글자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나 검사 잘 받았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곧 건강검진 예정이시라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보험사가 꽁꽁 숨겨둔 여러분의 돈을 찾아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는 보험사의 빌딩을 세우는 데 쓰라고 낸 돈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처럼 여러분의 몸에 비밀 단어가 새겨졌을 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쓰여야 할 돈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밀 단어를 찾으러 병원에 다시 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병원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이 비밀 서류를 제대로 손에 넣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겠지라는 믿음으로 조용히 병원을 나오시곤 하죠. 하지만 보험금의 세계에서는 그 침묵이 곧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병원 문을 열고 나오기 전 여러분의 손에 반드시 들려있어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얻기 위해 여러분이 간호사나 원무과 직원에게 당당하게 내뱉어야 할 문장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떼러 왔어요 라고 하면 그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돈 안 되는 서류만 내어줄 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세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험사의 금고를 여는 주문입니다. 병원을 나오기 전 간호사에게 꼭 내뱉어야 할 마법의 문장. 검진이 끝나고 수납창고 앞에 서면 긴장되시죠?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고객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핵심 문장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100% 챙겨 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 조직 검사 결과지 상세본을 영어 전문까지 포함해서 다 뽑아주세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보통 병원에 서류를 요청하면 한글로 된 간단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진단서에는 용종 제거함 같은 뻔한 말만 적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은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보는 조직 검사 결과지입니다. 간혹 직원이 그건 진단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하거나 내용이 어려워서 보셔도 모를 텐데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보험사에서 영어로 된 원본 결과지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된다고 하네요. 한 장도 빠짐없이 다 주세요. 라고요. 이 종이 한 장에 적힌 하이 마이너스 그레이드나 ADNOMA 같은 영어 단어들이 여러분의 통장에 찍힐 영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3,000원짜리 서류 한 장이 3천만 원의 가치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문장.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수술이나 처치 항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영수증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영수증은 뭉뚱그려진 금액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검사받는 동안 병원에서 쓴 모든 바늘 하나, 거즈 한 장의 비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받은 내시경이 단순히 검사였는지 수술이었는지를 보험사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역서에 내시경과 용종 절제술 혹은 생검 같은 단어가 찍혀 있다면 그것은 실비보험에서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을 넘어 수술비 특약을 청구할 수 있는 완벽한 근거가 됩니다. 그냥 검사만 했는데 무슨 수술비냐고 묻는 보험사 직원에게 이 내역서를 들이밀며 여기 보세요. 병원에서 수술 항목으로 돈 받아갔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품입니다. 세 번째 문장. 의사 선생님 차트에 제가 검사 전에 말했던 속 쓰림 증상이 적혀 있나요? 이 문장은 실비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을 반전시키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보험사는 아무 증상 없이 예방 차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아파서 치료 목적으로 받은 검사는 병원비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검사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물어보죠.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그때 무심코 그냥 검사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더부룩했거나 속이 쓰렸거나 배가 살살 아팠던 기억을 떠올려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납할 때 꼭 확인하세요. 제가 아까 속이 쓰려서 검사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에 상복부 불편감 같은 증상이 기록됐나요? 라고요. 이 한 줄의 기록이 기록되어야만 여러분이 낸 10만원, 20만원의 검진비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지만 손해는 평생 갑니다. 창구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직원이 바빠 보인다고 대충대충 서둘러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낸 보험료에는 이런 서류를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귀찮아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 서류를 챙기고 있는 거다라고요. 그러면 절대 대충 하실 수 없을 겁니다. 병원 문을 나서기 전 가방 속에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 세 가지가 확실히 들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조직검사 결과지에 어려운 영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 어려운 영어들이 바로 여러분의 고생한 세월을 보상해줄 보상금의 씨앗들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곧 건강검진 예정이시라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서류들을 들고 보험사라는 거대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돈을 받아낼지 설계사들만 아는 청구의 기술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손에 서류 뭉치를 쥐고 병원 문을 나서셨나요? 아마봉투 안을 슬쩍 들여다보시면 가장 앞장에 진단서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을 겁니다. 보통은 그 종이가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애지중지하시는데 사실 보험 설계사인 제 눈에는 그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알맹이는 그 뒤에 숨겨진 보물치도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입니다. 왜 제가 진단서에 속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진단서는 말 그대로 의사 선생님이 내린 최종 결론을 아주 짧게 요약한 종이입니다.
거기에는 위염, 대장용종 제거 같은 아주 평범한 이름들만 적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그 진단서만 딱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유, 어르신 이건 그냥 흔한 염증이라서 드릴 돈이 10,000원도 안 되네요. 라고 아주 쉽게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조직 검사 결과지는 다릅니다. 이건 요약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에서 떼어낸 세포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작성한 정밀 기록지입니다. 진단서에는 그냥 위염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 결과지 상세 내용을 뜯어보면 암으로 변하기 직전에 아주 고약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영문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난 한 아버님은 진단서에 그냥 결장 용종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비로 고작 200,000원만 입금해줬죠. 아버님은 그것도 어디냐며 고맙다고 하셨지만 제가 조직 검사 결과지를 다시 떼어오시라고 해서 확인해보니 거기에는 고등급 이형성증이라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암 전단계 즉 제자리암에 해당합니다. 결국 그 아버님은 제가 도와드린 덕분에 못 받을 뻔한 진단비 20,000,000원을 추가로 받아내셨습니다. 200,000원이 20,000원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보물지도의 힘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진단서보다는 이 결과지를 더 무서워합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고 따지기도 하지만 조직 검사 결과지는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된 객관적인 서류라 보험사도 함부로 토를 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여러분이 이 종이를 가져오지 않기를 내심바랍니다. 그냥 진단서 한 장 내고 포기해주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 선생님들, 절대 진단서에 적힌 위염이나 용종이라는 글자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거표지일 뿐입니다. 그 뒤에 영어로 가득 찬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그 종이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보물지도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보험사에서 진단서만 달라고 해도 너는 이 결과지까지 꼭 같이 챙겨서 보내라. 이 안에 진짜 큰 돈이 들어있단다. 라고요. 설계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진단서는 요약본이고 결과지는 상세본입니다. 보험금을 제대로 타려면 반드시 상세본인 보물지도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이제 이 보물지도를 어떻게 활용해서 보험사의 콧대를 꺾어 놓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선생님들의 소중한 권리 제가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보물지도까지 손에 넣었으니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보험사라는 거대한 성벽을 넘는 일입니다. 서류만 잘 챙기면 보험사가 알아서 돈을 척척 내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험사는 이익을 남겨야 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든 덜 주려고 하고 안 주려고 꼬투리를 잡는 것이 그들의 생리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면 보험사 상담원들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버님, 이건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세요. 혹은 어르신, 이건 건강검진이라 실비 청구가 안 됩니다. 라고요. 전문가가 아닌 어르신들은 그 말 한마디에 아, 그런가 보네 하고 전화를 끊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험사의 지급 거절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어르신들만의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무기는 바로 약관의 해석입니다. 보험사가 안 된다고 할 때 무조건 예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세요. 내 조직 검사 결과지에 암 전단계라고 적혀 있는데 당신네 약관 어디에 이게 지급 안 된다고 적혀 있는지 문서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상담원들도 상대가 뭘 좀 알고 있다고 판단되면 함부로 말을 바꾸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우리 설계사들이나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계속 오리발을 내민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이건 감정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 논리로 싸울 일입니다. 보험사가 어렵게 꼬아놓은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자녀분들을 통해서라도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언급해보세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따지는 고객에게는 결국 패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록의 힘입니다. 보험사 직원과 통화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하거나 상담원의 이름을 적어두세요.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강조했던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를 증거물로 들이미세요. 여기 내 몸에서 떼어낸 세포가 위험하다고 증명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판단하느냐고 당당하게 따지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보험사는 결코 약한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십수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으로 낸 보험료입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쓰라고 있는 것이지 보험사 금고에 쌓아두라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할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린 서류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세요.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것이지 공짜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당당해져야 보험사도 비로소 제값을 치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드디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노후 자금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서류도 챙겼고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도 알았으며 보험사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검사 받았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어? 혹은 이미 그때 병원비 다 냈고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 뒤져봐야 뭐가 나오겠어? 라고 말이죠. 선생님들,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당장 일어나 안방 서랍장을 열어보시면 거기에는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기적이 잠자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금 청구에는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넉넉하고 힘이 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조언은 바로 이 3년의 기적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서랍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병원 봉투나 먼지 쌓인 영수증 뭉치를 꺼내 보십시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2년 전 혹은 2년 반 전쯤에 대장 내시경 하다가 혹 하나 뗐던 기억 없으신가요? 위내시경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 좀 해보자고 했던 기억은요? 만약 그런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기를 드셔야 합니다. 저 2024년 몇 월에 내시경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때 조직 검사 결과지 좀 다시 뽑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3년 이내의 기록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언제든 다시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2년 10개월 전에 받았던 검사 기록을 뒤늦게 떼어오셨습니다. 청구 기한을 딱 2달 남겨둔 시점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본인도 잊고 살았던 용종 제거, 수술비와 유사암 진단비까지 합쳐서 무려 1,800만원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제 손을 잡고 우시더군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치과 치료도 미루고 계셨는데 이 돈이면 남은 인생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보험금은 결코 복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매달 아껴서 낸 그 소중한 보험료가 돌고 돌아 이제야 여러분에게 효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주는 공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맡겨둔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말씀,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 보험금을 찾아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고 가끔은 손주들에게 멋지게 용돈도 쥐어주며 어깨 펴고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험 설계사인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고 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3년의 기적을 깨우십시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곧 건강검진 예정이시라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오래돼서라는 변명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이 작은 발걸음 하나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한이 지나가 버리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